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68%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2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 기준선을 이탈을 했다가 11시 30분에 저점을 찍고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점 대비 2.25% 이상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저점 대비 2.1% 이상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가 기준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은 오늘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저점 대비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상단 1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만 순 매수로 대응을 했죠. 눈에 띄는 것은 오늘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매수 금액은 외국인들은 5조 6천억을, 기관에서는 7조 9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만 13조 3천억 이상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순 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조업과 전기 전자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개인들만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죠. IT, HW 섹터에서 가장 많은 양 매수가 들어왔고 제약 섹터에서는 가장 많은 양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을 살펴보면 기관들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금액으로는 외국인들이 3조 9천억 정도를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561명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는 6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녁 7시 20분을 기준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3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6만 8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유럽 국가에서는 부작용으로 인한 접종 거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술족이 늘면서 술 소비가 13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가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악의 한파로 인한 삼성전자와 LG가 일부 가동 중단이 됐고 반도체 기업에 이어서 자동차와 가전, 정유공장까지도 일부 가동 중단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에서 36거래일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매매 자료를 제출하라는 발표가 났죠. 월별 순 매도를 살펴보면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올해 1월에는 8조 1000억 이상을 매도로 대응을 했고 2월 달에도 현재까지 3조 5천억 이상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0조 이상을 추가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K 뉴딜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지수별 신규 편입 종목과 제외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입니다. 7,850억 이상을 매수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3월달 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코스닥에서만 약 30개 정도가 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장 폐지 대상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IB에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75%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는 미국 국채금리가 1.5% 상승할 때 증시는 8%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동성 시장이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카카오 지분을 5.18% 보유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대유 에이텍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가 상승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0.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야간에는 미국 제조업, 마켓, 서비스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 새벽에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와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선물 지수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날 10분봉으로 진입 가능한 특징 종목이 있었죠. 하이로닉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시가가 11%, 고가가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22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주말 동안 어떠한 이슈가 발표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 확인을 하고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짧은 단타나 혹은 2-3기법으로 단타 진입 가능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의 경우에는 석유화학과 PVC 가공, 합성 피혁, 도료 등의 제조업체에서 종합 첨가제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중국과 인도, 미국 등에서 석유화학 공장에 대한 신설과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수익성 또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고 5일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파에 대한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켰죠. 차트 형태가 캔들 장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2-3기법으로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월 22일 월요일 공식 추천 종목은 PSK입니다. 간략하게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PSK의 경우에는 2019년 5월 10일 날 PSK홀딩스로부터 전공정 장비 부분만 독립분사한 업체입니다. PR 스트립 장비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시장 점유율은 2019년도 기준으로 약 25%를 점유를 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PSK홀딩스에서 32.35%,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6.07%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자는 2021년도 1월 26일입니다.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인 39,600원 혹은 월요일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전 저점 부근인 36,0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20일 이평선 부근인 34,000원을 이탈시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저항선은 직전 고점 부근인 42,900원이 저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국내 증시 자금이 많이 이탈이 되고 있고 전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금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금리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는 구도가 되죠. 워렌 버핏의 경우에도 성장주인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하고 통신업체와 석유업체 비중을 크게 늘렸다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백신 효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신을 접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정기 감사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유 종목에 대한 실적을 점검을 해보시고 안전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공개 방송에 대한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